만약에 두 가지 가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 만들었다, 외계인이 만들었다. 그 피라미드가 딱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그려졌다라고 하는 완벽하게 확신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그리고 이 외계인 가설 같은 경우는 조금 그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피라미드 외계인 축조설은 상당히 그 인종차별적인 세계관이 담겨져 있는 추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이집트학연구소의 광민수입니다. 이집트 고고학을 전공하고 또 연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숫자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도 110기가 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최신 자료들을 보면은 약 한 118기 정도가 지금까지 이제 피라미드가 확인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규모도 천차만별이고 또 내부의 어떤 구조의 복잡성도 상당히 이제 큰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라미드가 대단하다, 이집트 피라미드가 정말 놀랍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이제 평가의 대상이 되는 피라미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경외심의 대상이 되는 거는 대체로 이제 사왕조 시대에 지어진 피라미드들입니다. 사왕조 시대는 대략 한 기원전 2600년부터 한 기원전 2500년까지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시기 동안의 피라미드들이 가장 이제 크고 가장 어떤 공학적인 완성도가 높은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지어졌거든요. 이제 그 가운데서도 이제 오늘날 그 여러분들한테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또 가장 많이 대중매체에서 어떤 그 이제 다뤄지는 그 피라미드는 쿠푸라고 하는 파라오가 지은 대피라미드입니다. 아마 이제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피라미드가 정말 놀랍다, 신기하다, 대단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때의 그 평가의 대상이 되는 피라미드는 쿠푸의 대피라미드인 경우가 이제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피라미드는 전 세계 어디에나 다 있습니다. 이제 사람이 무엇인가 건축물을 높게 쌓으려고 이제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피라미드 형태로 지을 수밖에 없어요. 유럽의 중세를 염두에 두면 이제 고딕 건축 양식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근대 이후로는 철골 구조가 이제 건축 그 과정에 이제 반영이 되면서 피라미드 형태를 취하지 않고도 인공 구조물을 높게 쌓을 수 있게 되었지만, 그 이전 단계에서는 어쩔 수 없이 피라미드를 사각뿔 형태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피라미드 형태의 구조물들은 다 나타나고 있고요. 이집트 피라미드 이후에 가장 널리 알려진 피라미드로는 여기 이제 메소아메리카, 이제 마야 문명이나 아즈테카 문명권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피라미드 형태의 신전들이 있을 수 있고, 동아시아 쪽으로 이제 넘어오더라도 중국에 상당히 많은 그 무덤들이 또 피라미드 형태로 지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한반도에서도 그 피라미드 형태의 무덤들이 나타나는데, 이게 왕묘로 이제 판단되고 있는 그 장군청이라던가, 또 이 한반도 내에서도 저희 이제 서울 가락동 이쪽에 가면 백제시대의 적석총들도 피라미드 형태의 무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피라미드라는 하는 말 자체는 고대 그리스어에서 이제 유래한 것인데, 사각뿔을 뜻하는 것이고요. 가장 이제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게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이기 때문에, 피라미드 하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떠올리지만, 피라미드라는 말 자체는 그 사각뿔을 뜻합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제 피라미드를 이제 메르라고 불렀습니다. 가장 유명한 대피라미드의 경우에는 높이가 약 한 146m 정도가 되고요. 윗변의 길이는 약 한 230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거대한 규모이고, 이제 거기에 들어간 돌의 개수도 추정치이긴 하지만 260만 개, 무게 자체도 한 600만 톤 정도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상당히 이제 크다고 할 수가 있겠죠. 완공까지는 그럼 얼마나 걸렸어요? 그건 정확히는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피라미드 건축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서사적인 기록이 남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고, 대부분 다 이제 공학적인 추정치인데, 그 피라미드를 지은 그 왕이 제위에 있었던 기간,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었을 때 아마 대피라미드를 기준으로 할 때 거의 한 20년 정도 걸렸었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 고대 이집트 문명은 인류 문명사 전체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이제 나타난 이제 문명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데, 이제 한반도에 있었던 그 당시에 사회가 축적하고 있던 지식의 양, 지식의 퀄리티 자체가 좀 차이는 컸었던 것 같아요. 이를테면 고대 이집트 문명은 기원전 한 3100년경부터 이제 시작을 했다고 얘기하는데, 그 문명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기준이 이제 이집트 전체가 하나의 국가로 통일된 시점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고대 국가라고
고대국가라고 부를 수 있는 정치체가 당시에 이집트에서는 상당히 온전한 상태로 이제 등장을 했었고, 그 고대국가라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져 있는 관료 조직을 갖고 있는 정치체라는 뜻이거든요. 동시에 그 시기에 이미 고대 이집트에서는 이제 문자 기록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3100년경부터 오늘날의 이제 해독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읽어낼 수 있는 어떤 그 문자 체계, 언어 체계가 이제 등장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점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이른 시기에 온전한 상태로 탄생한 문명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현대인들한테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 한반도는 신석기 시대 후반이었고,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피라미드 시기 이제 이후가 되면은 그 한반도에서는 청동기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당시 한반도에서는 당연히 이제 고대국가는 나타나지 않았고 문자 기록도 당연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뭐 황당무계한 이론들이 힘이 실리는 경우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론들은 대체로 근거가 되게 빈약하기 때문에 그 주장하는 분들의 직관에 크게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존속 가능성이 매우 떨어지죠. 근거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 외계인 축조설 같은 경우는 뭘 외계인이 만들었을 수도 있죠. 만약에 두 가지 가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 만들었다, 외계인이 만들었다, 또 뭐 세 가지 치면 거인이 만들었다, 이런 세 가지 가설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이 가설 중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확보한, 그러니까 피라미드가 딱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그려졌다라고 하는 완벽하게 확신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왜냐면은 고고학이라는 학문, 고대사라는 학문은 언제나 이제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까지 확보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근거 토대로 추론을 할 때 사람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가설이 그 다른 두 가설, 외계인이 만들었다, 거인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설보다 훨씬 더 합리적이다. 그리고 이 외계인 가설 같은 경우는 조금 그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피라미드 외계인 축조설은 상당히 그 인종차별적인 세계관이 담겨져 있는 추론입니다. 18세기가 되면 서구인들이 이집트에 굉장히 많이 이제 가게 돼요. 남겨놓은 흔적들이 너무나 이제 거대하고 완성도가 너무나 뛰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기준에서 이제 18세기의 유럽은 되게 자신감이 넘치던 사회였어요. 모든 거를 우리가 다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자신감이 넘치던 사회였고, 그곳 출신들이 이집트에 가서 보니까 그 당시 이집트에 살고 있던 이 아랍인들, 그 사람들 기준에서는 굉장히 좀 미개하고 뭔가 문명화가 덜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18세기 당시 유럽인들이 지을 수 있는 건축물들보다도 더 크고 더 이제 공학적인 수준이 더 높은 건축물들이 남겨져 있는 거예요. 언제 지어진지도 모르겠고 훨씬 더 옛날에 지어진 것 같지만 유럽인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미개한 아랍인들의 선조들이 이런 걸 지었을 리는 없다. 그 아랍인들, 즉 현 시점의 아랍인들을 염두에 둘 때 과거에 그만큼 놀라운 문명이 있었을 가능성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일반적인 역사 궤적과는 좀 이제 분리되어 있는 가상의 존재를 상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결국에 이제 그런 어떤 인식 속에서 탄생하게 된 것이, 이거는 인류 문명과는 관련이 없는 다른 미지의 존재들이 와서 지은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인류 문명의 궤적에서 벗어나는 또 다른 문명, 그러니까 이제 초고대 문명이란 것이 있다고 그 사람들 주장을 하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고대 뭐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나 뭐 인더스 문명이나 이런 고대 문명들 이전에 정말로 그 융성했었던 또 다른 문명이 있었고, 지구에서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은 뭐 남극 대륙 같은데 지금은 이제 조사할 수 없는 공간에 그 문명권이 있었고, 그 문명권의 흔적이다. 8세기, 19세기 그 당시에 이집트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과는 관계가 없는 문명이다. 외계인 축조설 같은 그 가설들이 탄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화시켜서 이야기를 하면 피라미드를 외계인이 만들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제 농담 섞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종차별주의자다. 그리고 이제 거인과 관련해서 또 이집트 그 이야기되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손가락이 나왔다. 맞아요. 예, 그게 거인의 손가락 사진이 인터넷에서 좀 유통이 돼요. 이렇게 한 30cm 정도 되는 이 손가락처럼 생긴 무엇인가 검은색 물체가 있고, 거기 밑에다가 이제 그 이집트 화폐를 이렇게 깔아가지고 스케일로, 이게 이 손가락이 얼마나 큰지 약 30cm 정도 되는 손가락 물체거든요. 제가 이제 기억하고 있기로 2012년에 독일의 한 언론에서 소개가 된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독일의 관광객이 이집트에 갔다가 이제 누가 그 이집트 현지인들이 와서 너 이거 얼마 주면 너가 갖고 갈 수 있다고 하라고 했는데, 그 독일 관광객이 너무 비싸가지고 사진만 찍고 사갖고 오지는 않았다 라고 하는 그 스토리가 2012년에 독일의 한 언론에서 아마 이제 사진과 함께 소개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범주 내에서는 그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 손가락이 거인의 손가락이다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없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사진만 있고 정확하게 그 손가락인지 아닌지도 알 수도 없고 이집트에 거인이 있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은 굉장히 근거가 빈약한 주장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인이 있었을 수도 있죠. 내일 갑자기 이제 이집트 정부가 우리가 거인의 시신을 발견했다. 키가 한 20m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 실물 자료를 공개를 하고 진짜 거인이다라고 판단이 내려지면 진짜 거인이 있었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게 되겠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지금까지는 한 번도 그런 시신은 발견된 적이 없어요. 만약에 거인이 실제로 존재했었다라고 한다면 그 거인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는 게 지금까지 굉장히 특별한 경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인보다 훨씬 더 작은 보통 인간 사이즈의 시신들은 정말 많이 발견이 되거든요. 근데 거인의 시신만 유독 발견이 되지 않는다? 굳이 우리가 거인이 있었다라고 전제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피라미드가 현대 기술로 축적이 좀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피라미드 축조가 어려운 것은 대피라미드예요. 높이 50m, 40m 충분히 큰 건축물이지만 대피라미드의 경우는 그것보다 3배 이상 높이가 되는 이제 건축물이다 보니까 훨씬 더 짓기 어려웠을 것이 분명한데,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저 피라미드는 현대의 기술로도 짓기 어렵다, 짓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주장들을 학계 밖에서 굉장히 진취적인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가져다가 사용을 하시죠. 우리 현대 문명으로도 현대의 기술로도 지을 수 없는 구조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을 수 있어요. 사실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고요. 다만 지을 수 없는 이유가 있죠. 현대인들이 피라미드 146m짜리 돌로 쌓는 피라미드를 지으려면 엄청나게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대 기술로 지어도 거기에 돈을 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을 수 없는 거예요, 현대 인류 문명은. 고대 이집트인들한테는 아무리 어려워도 그 피라미드라고 하는 거대한 구조물을 짓는 것이 그 사회, 그 문화권 내에서는 정말 필수적인 일이었던 거예요. 그 피라미드라고 하는 구조물이 현대 인류 문명권에서 갖게 되는 의미라는 것은 사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이라는 이야기예요. 현대 인류 문명권 내에서 대피라미드가 다시 지어지는 일은 아마 없을 거다. 그러니까 못 짓는 거다라고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것이, 그러니까 무덤은 무덤이에요. 사람의 누군가 이제 권력자의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서 만든 시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게 그 무덤이 무덤이기만 하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우리가 아닐 수도 있다고 제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서울에 거기 남산에 가면은 그 요즘에 그 이름이 뭐죠? 엔타워인가요? 서울 엔타워죠. 원래는 중계국으로서 가장 중요한 그 목적이에요. 근데 그 서울 엔타워가 과연 중계기이기만 하냐, 레저 시설이기도 하고 관광지이기도 하죠. 이 서울 전체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랜드마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울 엔타워를 지을 때에도 아마 그 짓는 분들도 아마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지었을 거예요. 이것과 비슷하게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 역시도 단순히 무덤인 것만은 아니다라고 또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덤이지만 동시에 그 무덤 이외의 사회적 의미와 기능을 갖고 있는 아주 특별한 기념물이었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성을 담고 있기도 하고 동시에 무덤이자 신전이기도 하고, 피라미드가 지어지던 시대의 이집트는 완전한 상태의 고대 국가예요. 이 고대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그 지배계층들, 파라오를 중심으로 한 이제 주요한 귀족계층들이 우리는 우리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회적으로 그 사람들을 이제 하나의 집합으로 만드는 공동체 의식을 이제 심어주는 무엇인가 기제가 있어야 되는데, 고대 국가에서는 그런 사람의 감각으로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거대하고 독창적인 물리적 구조물들을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이제 기념물로서 이제 선전 도구다, 이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대피라미드 내부에서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알려져 있지 않던 그 공간이 실제로 발견된 적도 있고, 또 앞으로도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피라미드가 100기가 넘고 피라미드마다 내부 구조가 좀 차이가 다 있거든요. 근데 이제 대피라미드의 경우에는 내부에 이제 방이 3곳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왕의 방, 왕비의 방, 지하의 방이라고 불리는 공간인데, 지금까지의 정설은 왕의 방이 실제로 그 파라오의 시신이 안치되었던 매장실이었다라는 것이
것이 정설이고, 다른 공간들은 뭔가 이제 부속적인 기능과 의미를 지니고 있는 공간이다라는 것이 정설이었어요. 그리고 그 내부에는 뭔가 부정품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고대에 이미 다 도굴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시점에서는 그 내부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과정인데, 대표적인 사례가 대피라미드 내부에 이제 왕비방이라고 하는 공간에 있는 그 환기구라고 하는 시설이 있어요. 실제 환기구는 아니지만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자그마한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 내부에서 1993년에 어떤 이제 문이 하나가 이제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그 문 너머에 자그마한 방이 있다는 사실이 2002년에 또 확인이 되었고, 또 그 방 내부에 또 표식이 이제 쓰여져 있다는 사실은 2011년에 또 발견이 되었습니다. 방의 실질적인 기능, 상징성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뭐 이제 합의된 그런 결론이 없는 상태이고요. 방 너머, 방 뒤쪽으로 또 다른 공간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공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조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그 공간이 무엇이다 딱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건 새로운 공간이 20세기 후반에 새롭게 이제 발견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또 동시에 조금 더 최근에 2016년, 17년 사이에 피라미드에 대해서 새롭게 조사가 또 이루어졌는데, 자연과학적인 기법을 사용해서 또 이 피라미드 내부에 전혀 확인할 수 없었던 상당히 규모가 큰 공간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이 내려졌어요. 그 구체적인 위치는, 첫 번째는 그 대피라미드 내부의 대회랑 상단부에 약간 30m 정도 되는 빈 공간, 굉장히 큰 공간이죠. 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이 내려졌고, 또 하나는 피라미드의 입구 쪽에 그 한 길이가 10m 정도 되는 통로가 있을 수 있다라는 판단이 내려졌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대회랑 상단부 30m 공간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고요. 반면 그 입구 쪽에 있는 10m짜리 통로 공간은 2023년에 그 안에다가 카메라를 넣어가지고 확인을 했어요. 실제 공간이 이제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충분히 대피라미드 내부에서는 지금까지 이제 확인할 수 없었던 공간이 새롭게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 공간이 모습이나 공간의 상태에 따라서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피라미드에 대한 전문 지식을 상당히 많이 업데이트해야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피라미드가 100여 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럼 아마 발굴하는 중요도가 좀 다 다르겠죠? 그런 거는 사실 고고학적으로는 그런 거를 중요도로 여기진 않아요. 뭐 상황에 따라서 하는 거고, 피라미드에 대한 조사는 200년 동안 서구 학자들도 이집트 학자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제 이집트에 가면은 이집트에서 고고학 발굴을 한 역사도 한 200년 되기 때문에 일종의 국가 어떤 나라나 뭐 대학, 연구소별로 약간의 나와바리들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조사를 하고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보통은. 피라미드 내부를 들어가는 게 좀 많이 어려운지, 발굴 이후로 200년이 지났는데 왜 아직도 미지의 공간이 그렇게나? 일단 대피라미드는 지금 이제 대피라미드 내부에 들어가실 수 있어요. 입장권만 끊으시면 다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는 공간이 계속 발견되는 이유는 규모 자체가 크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게 돌을 쌓아서 만든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이 방에 있잖아요. 근데 이 방 벽 뒤에 무엇이 있는지 이 방 안에만 있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밖에 나가서 확인을 해보거나 벽을 뚫어보거나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피라미드는 돌로 쌓은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런 확인이 쉽지가 않은 거고, 대회랑 상단부나 입구 주변의 통로 새롭게 이제 발견한 조사 기법이 우주입자 뮤온을 사용한 조사 기법이거든요. 우주물리학이랑 관련된 기술이기 때문에 피라미드 내부와 주변에다 이제 감광판을 설치를 하면 이 우주에서 떨어지는 우주 입자를 이제 우리가 입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자가 통과하는 그 매질의 종류와 밀도에 따라서 뭐 양상이 바뀌어서 그 감광판으로 그 매질을 통과한 뮤온을 조사를 해보면 이게 약간 이제 엑스레이 찍는 거랑 비슷한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피라미드 내부에 빈 공간들이 있으면은 그 이제 이미지상으로 빈 공간이 이제 그려지게 되는 거고, 다만 그 안 보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게 해상도가 아주 좋지 않기 때문에, 또 이제 뭐 입체성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피라미드 내부의 공간이 정말 어떤 형태고 어떤 목적성을 지니고 있는지는 잘 판단이 안 된다. 예, 이렇게. 학자들 사이에서는 더 발굴해볼 가치가 더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마 만약에 그 공간을 실제로 사람이 들어가려면 돌들을 이제 해체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 될 거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뭐 예컨대 뭐 드릴을 사용해서 최소한으로만 파괴를 하고 내시경 카메라 같은 것들을 넣어가지고 공간을 확인하거나 뭐 이런 어떤 조사는 이루어질 수 있겠죠. 예, 뭐 그럴 수 있죠. 만약에 가짜라는 주장은 사실 지금의 정설은 아니고요. 정설도 사실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왕의 방이 실제로 매장실이고
공간이고, 왕비의 방은 그 왕의 영혼을 위한 공간이고, 지하의 방은 이제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처음에 거기다가 매장실을 만들려고 했다가 버려진, 포기하고 의사결정의 변화로 인해서 포기했을 수도 있고, 혹은 이 지하의 공간은 다른 상징,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다른 상징성을 띠고 있다,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 지금까지 정설인데, 만약에 그 아까 말씀드린 그 공간에서 정말 인공적으로 아주 공들여서 만든 새로운 방이나 구조물들이 발견이 된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정설을 싸그리 다 갈아엎거나 혹은 일부를 업데이트하거나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 비학술적인 담론들, 대체로 이제 저는 이거를 좀 신앙적인 담론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결론을 내려요. 피라미드는 외계인이 만들었다 라고 먼저 결론을 내려요. 이거 왜냐면 내가 보기에 이건 사람이 만든 거 아니야. 그리고 이 결론에 맞춰서 근거들을 수집을 해서 밑에다가 덧붙이면 요 구조를 봤을 때는 상당히 그럴싸한 논리 구조가 만들어지거든요. 실제로 구체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근거들 가운데에는 이 결론, 피라미드를 외계인이 만들었다 라고 하는 이 결론을 반증하는 근거들이 많이 있어요. 이 영역에서는 이 근거들은 소개되지 않죠. 이 부분만 딱 보신 분들은 아, 정말 그렇네, 피라미드를 외계인이 만들었네 생각을 하시게 되는 거죠. 보석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고대 이집트의 왕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지는 않거든요. 좋은 근거가 하나 있기는 해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투탕카멘 무덤인데, 물론 피라미드 시대와는 조금 시대가 다른 신왕국 시대의 왕묘이고, 또 이 신왕국 시대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전형적인 왕묘와는 좀 차이가 있는 무덤이긴 하지만, 이 무덤 자체가 도굴되지 않은 상태로 고고학자에 의해서 발굴이 되었기 때문에 그 내부에 이제 들어있었던 부장품들이 다 이제 확보할 수가 있었거든요. 연구자들이 굉장히 화려해요. 파라오 자체가 갖고 있었던 권력의 크기나 사회적 영향력은 아주 제한적이었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장품의 퀄리티나 양이나 상당하거든요. 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뭐 황금 마스크 이런 것들은 정말 완전 순금으로 만들어졌었고, 또 파라오의 시신이 실제로 안치되는 이 첫 번째 내관 역시도 완전한 순금으로 만들어졌어요. 순금 한 110kg가 사용이 됐거든요. 가장 권력의 크기가 작았던 파라오조차도 그 정도로 화려한 부장품을 갖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권력의 크기가 컸었고, 그다음에 훨씬 더 규모가 큰 무덤들을 만들었던 파라오의 무덤에는 더 많은 화려한 이제 뭐 여러 가지 귀중품들 매장되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파라오의 이제 무덤 내부에 있는 여러 함정들, 이제 영화 같은 데서 묘사되는 막 화살 날라오고 막 이런 함정은 지금까지 발견된 적은 없어요. 그 무덤을 만들던 사람들이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여러 시설들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예컨대 엄청나게 커다란 돌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쭉 떨어져 가지고 닫힌 문, 그러니까 이거를 들 수가 없어요. 뚫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그런 문들을 만들었다던가, 이제 신왕국 시대의 왕묘 같은 경우는 이제 무덤에 들어가시다 보면 이렇게 복도 형태로 되어 있는 그 무덤 내부인데, 가다 보면은 갑자기 깊이가 한 7, 8m 되는 이렇게 수직 구덩이가 등장을 해요. 거의 대부분의 신왕국 시대 왕묘에서 다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너비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사람이 그냥 직접 뛰어넘기는 어려운 정도의 그 시설들을 이제 만들어 놓는데, 물론 이제 사다리나 이런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건너갈 수 없는 크기인 것은 맞고, 실제로 사람의 진입을 물리적으로 막는 역할도 분명히 했었을 것으로 여겨지지만, 근데 이제 마음먹은 도굴꾼들은 쉽게 통과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이제 아마도 그런 정말로 누군가의 물리적인 침입을 막기 위한 공간이라기보다는 상징성을 띠고 있는 공간이고, 무덤이 가장 안쪽, 가장 성스러운 공간과 무덤이 바깥쪽, 이제 세속적인 공간을 정말 이제 단절시키는 그런 어떤 상징적 기능을 갖고 있는 공간이다 설명을 할 수가 있겠고, 이것보다 또 한 가지, 거기 대체로 비가 내리진 않아요. 거기 사막 지역이다 보니까 비가 자주 오는 것은 아닌데 몇 년마다 한 번씩 엄청나게 많은 양의 폭우가 내립니다. 강처럼 일시적으로 막 물이 흐르는 그 계곡이 되는데, 지하로 이렇게 뚫은 통로를 만들어 놓으면은 그 물이 무덤 속으로 쓱 들어가 가지고 시신을 실제로 안치시킨 그 내부 매장 공간까지 물이 이제 넘쳐 흘러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물을 이제 일시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게 물을 담아 놓을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제 비상용 수조 같은 어떤 그런 기능성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실 저는 피라미드 음모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제 그런 관심들 자체가 결국에는 그 이제 고대 이집트에 대한 진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원래 알고 있었던 지식을 약간 업데이트 하신 분들이 있다면, 누가 친구가 이제 그런 얘기 하면은 가가지고 야, 너 인종차별주의자네? 이렇게 그 대화할 수 있는 그 용기, 패기를 이제 가지시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